신인규의 아침 저널 매주 수요일 일부에서는요 노영희 변호사님 또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코너명을 좀 정해봤는데요. 뭐 처음은 다 어색하고 또 평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노흥남매 어떻게 좀 마음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솔직하게. 제가 이제 김기흥이라서 흥자를 쓰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흥이 예. 약간 뭐 제 이름이지만 좀 촌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촌스러울 우리 수도? 촌스럽진 않습니다. 촌스러울 수도.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이니까 촌스럽다 말하기 그렇고 예. 아니 셀프 제가 뭐 디스라서. 아니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한테 누가 될 것 예. 같아서 아하. 그럼 노흥하면 흥이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도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전 좋습니다. 뭐야 들어오기 전에 안 좋다고 해놓고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난 촌스럽다고 예.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괜찮죠. 괜찮네. 듣다 보니까. 난 기흥 씨가 기흥 씨 예. 긴장하셨대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네. 노흥이라는 게 흥이 없다 뭐 네. 이런 건데 요즘 정치권 뉴스 보면은 어. 또 힘 빠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흥 남매인데 어. 또 이렇게 정치 뉴스는 더 재밌게 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또 반어적인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나요? 저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필요 좋게 없어요. 봐주시고요. 노력 따위는. 예, 일단은 정해졌으니까 잠시 그래도 요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네. 예, 좀 더 또 창의적인 좋은 그렇죠. 이름 있으면 저희가 또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노흥남매 대선 경선 상황 좀 짚어 볼 텐데요. 국민의힘 경선 8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고요. 어제 4명의 후보들이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는데요. 이거 예상하셨는지 먼저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부터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저는 나경원 후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는데 한 2, 3일 정도부터 주변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허.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을 때 우선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4강에 들어가는 김문수, 홍준표 만약에 나경원 후보까지 하면 그 이른바 탄핵에 반대하는 분이 3분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표가 나경원 후보와 균등하게 가면서 3명이 다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이른바 이제 신당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 바라봤을 때 이게 탄핵 반대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좀 해석도 나오고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라는 분이 가지는 이른바 인지도, 예. 인지도가 깡패라는 얘기가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대선을 4번째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예. 뭐 여러 전당대회나 뭐 그런 부분에도 계속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중도 표심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강점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경선의 어떤 관심도 예. 측면에서는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 들어온 게 또 많은 관심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흥행은 된다. 네. 그 노영 변호사님 나경원 후보 드럼통 퍼포먼스 완전 자폭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떤 뭐 가수들 뭐 그 지지 영상 해서 뭐 그 그거 만든 거, 영상을 가짜 뉴스 지웠습니다마는 만든 거. 예.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있었거든요. 그게 좀 작용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플러스. 플러스. 그거 예. 플러스 나는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보였던 정말 지나친 극우적 행보. 아하. 오히려 정광훈 씨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좀 빈축을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그래도 가짜뉴스가 돌았어요. 나경원 후보가 뭐 6점 몇 프로 그다음에 그 밭글이 한번 돌았죠. 예, 안철수 후보가 5.8%인가 뭐 해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것처럼 나온 밥글이 있었고 예. 실제 그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기뻐하는 그런 듯한 이제 반응이 SNS에 돌기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건강한 대한민국에 건전보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저는 안철수 의원이 물론 뭐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 보였고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 때도 어쨌든 앞장서서 일관적으로 예. 탄핵에 찬성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저는 되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자기 새가 너무 없어서 또 이 영남 보수권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진짜 나경원 의원 말처럼 뻐꾸기처럼 여기는 게 있어서 그동안에는 좀 걱정을 했는데 예.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뒤집히는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건전하고 이제 드디어 이런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구나. 좋다. 이렇게 예,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다른 정치 오래하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제가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해석이 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이제 이런 나경원까지 해서 탄핵 반대파, 탄반 네. 이 사람들이 반탄파라고 그러죠. 반탄파. 이 사람들이 보통은 이 영남권이나 혹은 보수 쪽에 70%를 차지한대요. 뭐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분 생각에 그랬는데 결국은 그러면 탄핵 찬성이나 이런 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70%들이 사실은 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나눠 먹게 되니까 오히려 이 퍼센테이지가 골고루 나눠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경원이 가지고 가는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김문수나 홍준표에 밀렸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이제 한동훈하고 이 안철수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물론 상대적으로 밀리지만 예. 그래도 나경원 의원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더 잘 표를 얻었을 것이다. 예. 이 정치공학적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예.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건전하다. 이 생각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굉장히 좀 무리한 퍼포먼스를 많이 했고 드럼통 퍼포먼스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서 봤을 때 물론 뭐 당원들이 그걸 뭐 좋아해서 지지한다는 거는 그 경선 얘기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굉장한 무리수를 좀 많이 뒀다라는 평가도 있었거든요. 저 근데- 깜짝 놀라서 자기 자폭합니다. 드럼통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겨냥한 거였을 텐데 네. 우리 누구라도 드럼통 그러면은 기름과 자기가 있었던 옛날에 그 5천만 원 깡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예. 주유비에 관련한 사실 저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4등 안에라도 들어갔으면 뭐 실리라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4등 안에 못 망했죠. 들어갔으니까 네. 조금은 상처를 많이 입은 거 아닌가 싶고요. 김기용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제 탄핵 찬성파, 그러니까 찬탄파, 그리고 탄핵 반대, 반탄파 딱 둘둘씩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향후 4강전이 이제 토론회부터 열릴 텐데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재밌어졌죠. 재밌어진 거죠? 재밌어진 어허.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갔을 때 탄핵 찬반파가 3대1 구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선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또 예. 모든 것들은 이제 약자 프레임이 작동하면서 도리어 플러스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예. 3명 대 1의 구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좀 너무 그런 거 아니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경원 후보가 들어온 게 더 좋았을 거다. 전략상. 부각되니까. 예. 근데 또 이런 측면이 있죠.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탄핵에 찬성하는 분이 나왔을 때 이 찬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지금 국면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3년에 대한 평가 이게 부정당하지 않고 법치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예. 헌재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락이 된 거잖아.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탄핵 반대에 있는 게 좋을까? 탄핵 찬성에 있을까? 제가 볼 땐 그 구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어떤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기에서 이긴 사람이 결승전에 갔을 때 그 승리할 가능성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예. 결승에 가기 위한 어떤 토대가 더 두터워졌다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 예, 노영희 변호사님. 김기용 대변인은 찬탄이에요, 반탄이에요? 저는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탄핵이 꼭 그 필요하진 문제를 않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답이 탄핵이었느냐에 대해서 반대시네요. 반탄이네, 그렇죠. 반탄. 네, 반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내 앞에서 저렇게 정면으로 반탄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아니 뭐 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아니 그러니까 헌재 결정은 존중하죠. 세모로 하시면 안 돼. 그래야 돼요? 아니, 본인이 원하는 아닙니다. 대로 제 해야죠. 입장이니까. 예. 아니 근데 노영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2대 2로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제 딱 극렬하게 이제 전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결선까지도 찬탄 반탄 구도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 경선 이슈가 이 탄핵 논란이라는 이 블랙홀로 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가 있습니다. 바라는 겁니다. 아, 잘하신다고? 네. 말씀해 보시죠.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야지 잘못한 게 인정이 되죠. 아.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빈센트님 예. 국힘은 제 개편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셨는데 오로지 저렇게 틀린 생각으로 반 이재명만 외쳐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탄핵의 논란의 가장 중심이 예. 그거고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런 것들을 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용감하게 말해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최종 2강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예. 당연히 여기서 2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그 조합을 생각해 보면 네. 어떤 사람은 김문수 대 홍준표다. 어떤 사람은 홍준표 대 한동훈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지금 한동훈이 상승세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김문수는 죽어가는 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홍준표하고 한동훈의 이 수싸움으로 갈 것 같다. 2강까지는.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중에 둘 중에 누구가 되겠느냐. 그럼 최종적으로는 한동훈이 오히려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이제 모든 걸 걸고 다 여기 나왔겠지만 결국 명태균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예. 실제 그분이 이 정치를 하면서 보여준 여러 가지의 행동이 썩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힘의 경선이니까 사실은 국힘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이 그렇게 편협하거나 실제 옳은 것도 제대로 옳다고 말 못하고 틀린 것도 틀리다고 말 못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예. 제가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일반 여론을 믿는 만큼 그 믿음에 부합하는 차라리 한동훈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물론 제가 한동훈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어쨌든 그러면 좀 더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낫지 않겠냐 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결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후보를 이제 선출을 할 텐데요. 내놓겠죠. 네. 했을 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도 우리가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후보가 나왔을 때 단일화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후보가 나오면 단일화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김기영 그래서 대변인부터 보면 말씀 우리가 듣겠습니다.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예. 이재명하고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의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자가 나왔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 딱 맞는다. 그럼 한독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적어지겠죠. 그런 공간이 좁아질 겁니다. 근데 저희가 좀 2% 아쉽다. 그렇다면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니즈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이죠. 내가 단일화를 먼저 요청하겠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김덕수라는 얘기 맞아요. 김덕수 나와요. 예.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부정적이었다가 좀 바뀌었어요. 네. 한 3, 4일 전부터 호각세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호각세가 조건부 있을 때. 단일화.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어제는 뭐라고 했냐면 지게 막대기라도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 중간에 있고요.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한동훈. 네. 한동훈이라 볼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이제 4강을 거치면서 결선을 가면서 저희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 태도가 좀 더 유연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의 뭐 김문수부터 포함해서 한동훈까지 그 4명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뭔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면 한덕수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못 미친다는 게 정서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정서 속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한덕수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명언을 날렸어요. 나 아니면 안 되라는 오만이 횡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조건 내가 대선 후보가 돼서 이긴다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는 나를 밟고 가라. 예. 그런 헌신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3, 4등 하는데 1, 2등이 이거에 대해서 닫았다. 나는 한독수 권한대행 관련 없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원들이 표를 몰아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근데 반대다. 저는 예, 노영희 생각해보면 변호사님. 우리가 그때 윤석열 씨가 처음에 나올 때 윤석열 씨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방 내지는 뭐 뭔가 이제 정치에 물들지 않고 기존 정치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거를 할 것 같은 믿음 또 내지는 사람들을 먼저 혹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교원 영색 이제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표를 주게 만드는 요소였다고 보는데 한덕수 씨를 딱 보면 미래가 있어요.
한덕수 씨는 기본적으로 정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사람은 관료예요. 예, 그 사람은 관료 출신. 연세도 너무 많을 뿐더러 그동안에 살아온 이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항상 좋은 곳에 꿀 빨러 다니는 사람의 이미지 이외엔 사실 특별한 게 없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잘한 일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경제 관료로서 일하면서 어떠한 대한민국에 정말 성과가 훌륭하게 있냐? 만드는 성과를 내보는 게 있는지 매우 궁금해요.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표현 방식이니까 예, 제가 기회는 공평하게 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노영희 변호사님. NK 남경님께서 말한 것처럼 8강 4강 운운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국힘은 그냥 국힘하고 있는 것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한덕수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사실은 이거 소용이 없는 거다. 왜?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추대돼가지고 마지막에 마치 뭔가 꽃가마 타는 것처럼 되겠지만 예. 그 꽃가마 타는 사람들은 꽃가마 꾼들이 갑자기 이걸 내려놓는 순간 땅에 떨어져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한덕수 씨가 저는 딱 그 꼴이라고 생각하고 예.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는 개밥이 도토리 시드밖에 안 될 거예요. 전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저는. 막 희망과 평가를 막 섞어서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런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주제 좀 다뤄봐야 됩니다. 신인규 아침 저널 일부 지금은 이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님,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판단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해석이 갈리는데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을 좀 주시죠.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만한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이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수사와 관련된 혹은 기소와 관련된 것까지만이냐 아니면 이미 기소되어 재판하고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근데 그거를 일개 소부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전원합의체 판결로 올라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헌재가 지금 존재감이 너무 부각이 됐고 상대적으로 대법원은 너무 지금 약후 죽어 있다 내지는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알다시피 대법원하고 헌재의 그 미묘한 갈등 관계는 법조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대법원장이라고 한다면 뭐 윤석열이 뽑은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텐데 내릴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리는 결정이 가장 명분이고 가장 중요한 무게감이 거거든요. 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실제 이 분위기를 보면 법조인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특성을 아시다시피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서 갑자기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파기 자판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으로도 법원에 계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의 법리를 따져보아도 혹은 분위기를 보더라도 예. 그다음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도 좀 말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가 짧게 예. 드렸어요. 예. 제가 볼 말씀 때는 듣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요즘에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확대한 걸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고 있고 공문에서 분명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인식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누구든지 저도 어떻게 보면 인허가권자로서 뭔가 해주고 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누구한테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얘기했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고 무엇보다도 633 원칙에 있을 때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데 1개월이 사실상 그냥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상고심, 상고 이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어졌기 예.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봤을 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변인님,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